그러면은 두 번째로 신문 모니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뉴스공장에 가지고 나갔던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실 그날 아침에 막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갔던 거라서요. 좀 더 자세히 할 얘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짚어볼게요. 네. 내 사고력 없고 민원연 신문 모니터 취재력 제로. 취재력 제로. 취재력 제로. 그렇죠. 이게 예. 이게 곽상도 의원이 그 15일 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친일파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지? 이걸 언론이 이 발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친일파 아니냐는 아니야. 이게 애매한데 뭐냐.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그거군요. 네. 아, 참, 넌 모르겠네. 이런. 그러니까요. 적어도 뭔가 그 사람의 근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곽상도 의원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 쓰고 있다. 그럴 건 뭐하러 언론이 존재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었던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무현 재단에서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그 강의 나가는 거기에서 제가 숙제로 이제 이걸 내달라고 했어요. 가짜 뉴스를 모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유튜브 가짜 뉴스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제 숙제를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영 씨한테 한 10가지 가짜 뉴스를 URL을 싸주면서 이 중에서 모니터할 만한 게 있는지 팩트체크가 가능한 게 있는지 봐달라 했는데 이걸 시영 씨가 요 김지태 친일파설 이거 좀 재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문을 찾아봐라. 신문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유튜브에만 있었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중앙이랑 조선이랑 이런 데서 막 거의 그 유튜브 가짜뉴스 수준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놓칠 뻔했었는데 그 숙제 때문에 해서 내가 앞으로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이 가짜 뉴스를 열심히 수집해서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보 창고. 네, 그런 분들을 계속 저희 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왜냐면 우리는 신문만 보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도는 가짜 뉴스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신문에도 나와요. 그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짚어. 그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근데 신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근데 요거부터 보면 추적이 쉬워. 추적이. 그래서 이걸로 아무튼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부터 볼게요. 아까 지금 제이 씨가 말한 것처럼 곽 의원은 이런 말을 이제 느닷없이 했어요. 김지태가 친일파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지금 현 대통령도 이 김지태를 도와줬다. 그러니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15일 날 했는데 이거를 YTN 그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다 보도를 했어요. 보도 내용 좀 알려주세요. YTN은 친일 인증 vs 좌파 면죄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그 문제의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 연루 의혹을 부인한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친일파 유족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변호한 일이 있다며 누가 친일파냐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117억인가 하는 돈을 유족들에게 환수받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기속시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친일 문제도 대답은 없고 청산하자고 합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청산하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연설 이후 장외 막말 난타전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대로 다 들려줘요. 스피커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치고 넘어갔으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곽상도 어디 의원의 기사예요? 말을 YTN 기자인데요. 누구예요? 조은지 기자. 네, 조은지 기자. 네. 근데 이 보도 자체가
조은지 기자가 뭘 한 게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보도에 쭉 보면 앞에 나오는 발언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발언 또 그대로 나와요. 박주민 최고위원 발언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은지 기자가 어느 정도 이게 뭔지를 설명해줘요. 네, 꼬집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 원내대변인 발언 또 나오고요. 황교안 대표 발언 나오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발언이 나온 거예요. 받아쓰기 하시면 100점 맞으시겠네요. 너무 비아냥인가? 의원 발언 다 모아놓고 자기가 좀 설명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기자하기 쉽네. 그러니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 대충 듭니다. 그냥 정치인 발언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되네. 그러니까 취재력 제로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전형적인 중계형 보도예요. 네.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하고 중계하는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진짜 쪽팔린 건 이제 점점 나오거든요. 아직 안 쪽팔렸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3월 15일에 같은 날 보도를 합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도 좀 얘기해 주시죠. 곽상도 문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 누가 친일파인가? 라는 제목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의 말을 그대로 땄어요. 내용도 곽상도 의원 주장을 그대로 채웠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반론은 싫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론은 싫지도 않고 그냥 곽상도 의원 얘기할 거면 거의 지면을 그냥 할애해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보도들의 다 똑같은 특징은 뭐냐면은 쳐보면 반론이 나와요. 쳐보면 지금 한홍구 교수는 이미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김지태는 친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하다. 김지태가 친일이면 박정희는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쳐보면 나오는데 그걸 한 줄도 싫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싫고 싶지 않으면 최소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아봐서 그러니까 이거 한홍군 너무 세네. 이건 못 다루겠네. 그러면 자기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떼는데 조선일보는 심지어는 지명 기사예요. 아까 그 중앙일보는 지명 기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온라인 기사였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 16일 날 중앙일보만으로는 성에 안 찬 거지. 왜냐면은 YTN 너무 약해. 중앙일보 하긴 했는데 조금 성에 안 차.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판 지면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너무너무 자세히 풀어가지고 해줘요. 자, 요것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제목이 정치권 때 아닌 친일 공방 한국당은 토착 왜구 문재인 노무현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라는 기사에서 이 곽상도 의원 주장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은 김 씨의 부상상고 후배로 김 씨의 부일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져서 운명이다 해서 김 씨에 대해 평생 존경했다.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건 더 나쁜 놈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선우 기자는요. 반론을 안 한 건 물론인데 열심히 취재를 했어. 그거를 어디서 취재했냐. 곽상도 의원의 말에 살을 붙여주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김 씨의 부상상고 후배고 김 씨의 부일장학금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보도를 했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책도 봤죠. 찾아냈고. 네, 근데 제 이 보고서에서는 안 썼지만요. 되게 심해. 이 김지태 씨는요 부산상고 후배라고 하긴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산 공립상업학교를 다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지태 씨가 1908년생이에요. 8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요 그냥 우리가 부산상고 후배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좀 약간 한 10년 그렇죠. 그 정도 네. 차이가 나요. 네. 같은 세대에 살았어야. 근데 이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 공립상업학교 다니던 그 김지태 씨와 그 다음에 부산 상고를 나온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후배라는 말로 탁 써버리니까 막 동문 같아 기분에 거의 같이 공부한 사람 같이 학교 같이 다니는 줄. 완전 친구였던 거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이거든요. 김지태 씨는 08년생이야. 1908년생이에요. 네네. 적어도 44 이상.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쯤 되면은 후배라는 말을 쓰지 않아. 안 쓰죠. 같은 학교 선생과 제자로 동문 만났어도 믿을 만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너무 웃기지 그게 더 않아요? 타당하네요. 네, 나는 그리고, 딱 봤을 때 어머 부산상고 후배였어? 막 이러면서 친분이 있나 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설명을 해놓고서는
아무튼 엄청 추가 취재는 안 하지만 이거를 해주신 거죠. 밀어준 거죠. 곽상도 의원의 말을 막 완전 띄워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김지태는 친일파다라고 우겨야 하는 박정희, 박근혜의 속내부터 알아야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지태 씨가 그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기업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한 건 맞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네. 직원으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김지태 씨가 아파가지고 자기 말로는 자기가 폐결핵이 걸려서 그때는 폐결핵 걸리면 거의 이제 죽는 거니까 폐결핵이 걸려서 사표를 냈는데 그리고 이게 옮기는 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다니지.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그걸 안타깝게 여긴 지점장이 울산의 땅을 2만 평을 줬대는 거야. 아이고야. 옛날에는 그렇게 불화를 해준 거지. 왜냐면 이게 짱이다. 퇴직금, 그런 위로금 이런 걸로 울산에 야 그때는 울산 땅이 뭐 땅이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자기들 생각에 근데 굉장히 이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얼마나 친일 그렇죠. 기업인지 알 수 네. 있겠죠. 얼마나 그래서 규모가 컸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래서 부분이다. 2만 평을 받았대. 근데 김지태 씨가 이걸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자유당 국회의원을 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곽상도 씨가 주장하는 바가 그때 당시에는 10대 재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산을 빼앗기던 당시에 60년대에 사마그룹, 부산일보, MBC를 가지고 있던 미디어 재벌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김지태 씨가. 그러니까 참 이쯤 되면은 우리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박박 우기에게는 사실 나도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친일파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친일파라는 게 그 당시에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친일파라는 것을 한계를 짓는 게 굉장히 엄격해. 왜냐하면 나는 너무 그 친일파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그 사람의 어떤 낙인을 그 가문 내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게 반민족 행위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 좀 나쁜 짓 했다고 친일파 이게 아니고 나름의 이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어디에도 친일 명단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이 지금 사람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입사한 지 5년 만에 네, 5년 만에 퇴사를 그만뒀어요.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친일파냐 아니냐 이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박정희, 박근혜, 곽상도, 자유한국당은 맨날 이렇게 김지태가 친일파라고 우기는지 자기들은 더 친일해놓고 왜 이 사람이 친일이라고 이렇게 계속 우기지? 네. 그 속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박정희가 김지태의 전 재산을 뺏어갔다라는 네.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네. 62년에 김지태 씨를 체포하고 그가 운영했던 아까 말했던 그 부산일보, 사마그룹, MBC 9.1 장학회를 5.16 장학회 그러니까 지금의 정수 장학회죠. 네. 넘기는 대가로 석방해 주었다. 그러니까 김지태 씨 재산을 강탈해 간 거예요. 그렇게. 네. 네. 과거사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헌납받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빼앗은 재산은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옛 부일장학회 헌납 의혹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5.16 군사혁명 세력이 당시 부산의 실업가인 김지태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토지 10여만 평과 함께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지분을 사실상 강제로 헌납받았다. 따라서 국가가 사과하고 헌납 토지와 주식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자필 규정이라고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듣겠는데요. KBS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005년까지 10여 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실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과거사위 결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명백한 흠집내기입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은 과거사위원회 결정을 반기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을 이번 결정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그 과거사위에서 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로 네. 김지태 씨 유족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 2014년 대법원에서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사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죠. 다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를 못 돌려받았잖아. 정수장학회가 그럼 지금 김지태 씨 유족 거여야 되는데 2014년 그러니까, 이름도 대법원 바뀌어야지 그럼. 네네. 네, 다시 바뀌어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박근혜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돌려달라면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강압은 인정했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김지태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장학회 주식을 헌납받은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김 씨를 구속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가 김 씨가 장학회 주식을 증여하자 이틀 만에 풀어졌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주식을 반환하고 국가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한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합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지난 1972년까지 이미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됐던 간에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 그러니까 뺏어갔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및 보수 세력이 이 동척 근무했다, 5년 근무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친일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요거를 얘기해 주세요. 자신들의 언론 장악과 개인 재산 형성 목적으로 김지태 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을 약간 우리가 이게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 것이다. 약간 둘러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네. 실제로는 그냥 내가 와서 야 내놔 해가지고 이렇게 뺏어간 건데 그런 다음에 이 돈 뺏은 사람을 너 친일파지? 그래가지고 내가 뺏은 거를 이거 친일파 재산 환수한 겁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한 번도 네가 친일파여서 재산을 뺏는다고 해본 적이 없고 그치. 이 사람이 구속돼 그러니까 처음에 잡혀갔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사람 겁을 주니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재산을 다 주고 나온 건데 그때도 친일파라는 조건으로 네. 잡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에는 친일이란 말을 할 수 없어. 자기가 친일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절대 친일파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게요. 박근혜가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게 막 찾잖아요. 기사를. 그런데 시영 씨가 처음에 찾아준 거는 박근혜가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 경선에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쪽에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신 김지태 재산 뺏었잖아. 라고 이제 당신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둘이 싸울 때 아주 재미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그러니까 전에 그 이정현 공보수석 있잖아요. 홍보수석. 이 사람이 당시에 박근혜 공보단장이었어요. 박근혜 예비 후보의 공보단장이었죠. 근데 박근혜 그 이정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노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변호사 시절에 김지태 씨와 관련된 100억 원대가 넘는 소송을 참여했다는 인연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인연으로 이분을 감싸는가라고 하면서 김지태는 친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말은 곽상도가 한 말이랑 똑같죠. 완전히 똑같아요. 이때 나왔던 거군요. 네,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정수장학회 막 비판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친일이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이 김지태 씨가 친일이어야지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억지로 이 사람 친일이야. 친일이어서 내가 재산을 잠깐 뺏어왔어요.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박근혜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학회를 줄 수는 없고 주긴 너무 아깝고 그런데 정수장학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김지태를
친일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에 곽상도가요. 그냥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했어라고 말을 했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친일 행위를 안 했다고 말하기도 나도 민망해. 그래서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곽상도가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지태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줬다라고 곽상도가 주장을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지. 뭔 소리야. 뭐 어디서 빼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팩트체크해 줍시다. 일단은 그 명단에서 빼려면 일단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래야지 네. 뭐 빼든 말든 하는데 그렇지. 김지태 씨는 단 한 번도 어떤 자료에서도 친일파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하위직급이야. 하위직급들은. 이 정도면 혹시 곽상도 의원이 본인 마음속에 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닌가? 마음속에 네.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빼준 빼줬다고요? 거죠. 예.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우리 그 대표적인 친일파 인명사전인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006인 명단에도 없었고 이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2009년에 705명이나 확대를 했어요 추가로. 근데 그때도 추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서도 4,389명의 명단이 있는데 이 안에 없었다. 하여튼 없다. 없는데 빼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곽상도 의원이 상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반대로 화를 내야죠. 이 사람 친일파인데 왜 안 넣어 니네? 이렇게 화를 내야죠. 그리고 나는 너무 웃긴 게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에 705명을 추가로 확대했어요. 요때 좀 넣어주면 좋잖아. 이때 좀 넣어줬으면 박근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명박과 박근혜가 사이가 안 좋구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생각해보면 705명이나 추가하면서 세상에 그거 하나를 안 넣어주다니. 넣어달라고 엄청 압박했을 것 같기도 한데. 수건 사업인데 지금. 근데 어디서 넣어요 그거는? 여기 모르죠.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여기서 지금 계속 추가했대잖아요. 박근혜 때는 뭐였대 그러면? 그러게 박근혜 때는 추가를 자기가 민정수석까지 해놓고 박근혜 때는 당선이 됐으니까 뭐 신경 안 썼겠죠. 안 썼나?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나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705명을 추가로 확대 발표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어느 기업에서 5년 차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5년 차한테 뭘 바래? 5년 차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난 인재겠죠. 그걸 못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이런 슬픈 이런 오바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곽상도 의원이 이런 오바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원구 교수가 제가 계속 말하는 한원구 교수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김지태가 친일파였다는 이야기는 정수장학회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동척에 근무한 것은 맞고 떳떳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방 이후 친일파 규정 기준에 비춰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간부가 아닌 말단 직원을 친일파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김지태가 박정희에게 재산을 뺏길 때는 친일파라는 죄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백보양보에서 김지태가 친일파라 하더라도 그보다 몇 배 더한 친일파 박정희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시원하지 않아? 이럴 때는 좀 시원해.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현 문재인 때문에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못했다라는 주장을 또 했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재판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낸 재판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부일장학금을 받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 번은 재판을 그렇게 변호사고 하니까 그 세법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고 본인이 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거를 했던 거였거든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소송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84년에 이게 사실 곽상도 의원이 연도를 틀렸어요. 하여튼 84년에 법도 틀렸어요. 네, 법이 원래는 아니고 그 법인세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상속세예요. 네, 네. 하여튼 엉망진창. 뭐 다 틀리는데 뭐 이런 거에 애교로 네, 넘어가시는 네, 걸로 그렇죠. 하시죠. 네. 믿으면 안 된다. 네.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서 86년에 승소해가지고 한 상속세 117억 정도를 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송을 해줘서 승소를 했던 것이죠. 근데 2003년에 유족들이 이 소송에 냈던 그 유서가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네네. 이건 팩트라고 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게 친일파 재산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친일파가 아니니까. 그렇죠. 친일파도 아니고 이 소송 자체가 어떤 친일파 재산 환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송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 그냥 그렇게 그냥요? 한 거죠. 그냥 그간에 같이 있었잖아. 그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노무현 대통령 나오니까 막 걸어버리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네. 이게 이제 그 신동아 보도를 보면은요. 네네네. 이런 거예요. 김지태 씨가 72년에 아들들에게 기업 경영권을 상속을 했는데 아들들이 경영을 실패를 해가지고 회사가 위기에 빠졌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설정해서 대출을 엄청 받았대요. 네. 근데 82년에 김지태 씨가 사망을 하자 유족들은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부채와 함께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가 부채를 갚지 못하면 상속세만 내고 부동산은 그대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족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김지태 씨가 생전에 회사 토지를 회사에 증여했다라고 유서를 날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께 됐다. 아들한테 안 받았다. 그래서 그 회사께 되면은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나 봐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유족들이 유서를 조작했든 조작하지 않든 친일파 재산 환수랑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친일파 재산은 다 곽상도가 한 주장이야. 그치. 친일파 재산은 다 환수되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요걸 막아줘가지고 요거를 환수를 못 시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돈을 낼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내게 된 거예요. 상속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요상한 그 주장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러니까 곽상도 일단 주장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에서 다 끝나야 되는데. 그치. 네. 일단 예시를 이상한 걸로 들어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은 이 주장은 그러니까 딱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주장은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자기 지금 정수장학회는 뺏기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엉터리 주장이다라는 것만 분명히 그가 아까 말한 한홍구 교수 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냐고. 조금만 두들겨 보면 구글링만 한 번만 하면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하면 나오는 내용을 저는 더 짜증나는 게 YTN에서 저 따위로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YTN? 하나도 아무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이 두 신문 그리고 YTN의 보도 요 현실이 아무튼 씁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부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부일장학회가 부산일보, 부산 MBC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MBC 주주가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부산에서 제일 큰 신문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겁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부산에 신문 2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TNO님께서 날씨가 좋습니다. 노세요. 이렇게. 네가 지금 우리 얼굴 주냐? TNO. TNO님 회원이시기 때문에 얼굴 주시는 건 맞습니다. TNO님이 고액 회원 아닙니까? 고액이고 뭐고 지금 노라니. 재밌다. 감사합니다. 미령곰탱님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듣고는 봉봉 팀장님의 새로운 발견이었네요. 봉봉 팀장님이 드라마를 즐겨본다.
엄마가 즐겨본다니까요. 에휴, 참. 그 정도면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네. 저랑 그 우리 저기 동주 씨랑 그 보고서를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듣는 사람도 웃겼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가요 이 모니터 보고서 중에서 드라마하고 예능이 제일 어려운 게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팬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왜냐면 정치적인 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드라마하고 예능 비평은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난리야 뭐 이러면서 우리 보고 현실이 어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게 예민하게 그걸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그걸 수정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세다. 내가 계속 이렇게 친구한테 이제 동준 씨한테 이게 무슨 정황이야 막 이러는데 보무 씨가 내가 그걸 모르다니. 내가 그 장면을 놓쳤네.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해. 내가 그걸 모르다니. 그리고 또 유민지 팀장은 뒤에서 너무 궁금하다. 저기부터 뭘까 저렇게. 그지 다들 되게 흥미로운데. 그랬습니다. 좀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간에 문영남 작가가 2014년에도 엄청난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죠. 왕관의 식구들. 저는 그걸 봤는데 진짜 작가의 정신세계를 보고 싶을 정도였죠. 그때도 이름이 왕봉, 왕수박, 왕호박, 왕허세달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요? 왕수박이 뭐야? 호박하고 수박이래잖아. 자식이. 하나는 호박이고 하나 수박이면 어떻게 하면 좋아. 번외인 좋은 보도 시상식 잘 보았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라이브를 가리는 엄지의 활동가님 덕분에 혼자서 빵빵 터졌다고. 내가 간만에 좀 너무 나대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막 찍어줘가지고. 토요일 방송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더 유익했네요.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는 그거로만 알았지 다른 부분은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일요일 방송은 청암 송건호 선생님의 멋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조선일보 3편 끝나면 한 번 더 해주신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또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4월에는 꽃 구경도 다니면서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나도 우리 놀라고 이렇게 구경 가시라네요. 네. 감사합니다. 4월에는 뭐 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네. 그러죠 뭐 한 번은 놀아야겠네. 감사합니다 현실이 되는 나라님. 왜 티에노한테도 감사해야지. 티에노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때 오세요. 진짜요? 오늘 만우절이기 때문에 오시죠. 너무 확실히 네. 오늘 만우절 특집이라고. 네 맞습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댓글 있나요? 네, HJ108님 민원연 응원합니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프랄린바이 조미선님께서 2019년 신춘문예 출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전설리, 김낙훈, 김진수 기자의 이 한국경제 보도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내용이 임원은 빨리 퇴근하라고 다그쳤다. 직원은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되나요?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울며긋다. 임원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연구개발 직원들이 주 52시간제 탓에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회사네요, 이 회사.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반대다. 그건 써야겠다, 네. 그죠? 이거는 진짜 좀 웃기는 보도네요. 근데. 이런 현실이 있어? 와. 이건 정말 소설을 쓴 거잖아요. 임원은 빨리 퇴근하라. 직원은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되나요? 괜히 신춘문예 출품 가능성이 아니네요.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확실히 제가 예상한 대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악플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라고 하시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풍상시 관련해서는 풍상시가 뭐 좋은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렇게 나쁜 말은 없네요. 보니까 최상덕님은 막장 드라마 중에서 잘 나왔나 봄 그렇게 잘 나왔나 봄. 오히려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방송이 됐나요? 네. 그리고 최석유님께서 길들여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요라고 하시면서 뭐 좀 길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민원연 열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효성 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호성 위원장이 풍상시까지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예, 이건 좀 너무 많은 비평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민원연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 화이팅 하시는 모든 방송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즐거운 만우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